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 시장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완화적인 발언 모두 있었는데요. 우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금리 인하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완화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어서 긴축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내용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발표도 함께 했는데요. 10년물과 30년물 증가분을 좀 낮췄습니다.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양을 줄여서라도 이 금리를 조금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남긴 건데요.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콜라보로 우선 시장을 좀 환호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의 산은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달 예산안 문제도 남아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7%가량 그래도 장 초반에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3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2,6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3% 넘게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3.05% 상승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7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오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AI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섹터 한때는 스치면 급등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당장의 현금 흐름 그리고 안전성 등이 투자 지표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관련주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AI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영국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서밋이 또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들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파월이다.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동결하는 거는 뭐 거의 기정 확실시하다 그랬죠. 100%는 없지만 그러니까 동결은 동결이건 그건 됐고 그래서 그 뒤에 립 서비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느냐 급락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 그 얘기를 계속 그동안 해온 다음에 어제 그 얘기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월 의장이 시장을 동결은 하는데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만약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못 잡는다.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년에서도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 시나리오랑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그냥 금리 동결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아니죠.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 번 12월 달 하고 그리고 나서 별 얘기 없이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나서 혹시나 좋은 얘기가 나오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거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일주일, 2주일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 종목 그래서 다 콕 집어갖고 반도체 로봇 관련주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 오늘 한 얘기 아니에요. 어제 공개 방송에서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요즘에 공개 방송을 열면요. 이제 노란 톡방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일단 공개 방송하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서는 장이 안 좋을 때 뭐 작년에서는 막 100명도 안 들었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200명이 넘어갑니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넥타이를 안 메고 오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넥타이. 만약에 오늘 넥타이가 메고 왔었으면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되게 궁금하죠. 어쨌든 간에
어제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로봇주랑 반도체주들도 들어가고 전 종목이 다 반등을 줄 텐데 콕 집어서 로봇주랑 반도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주 반도체 진짜 반등이냐? 우리나라 시장 진짜 반등을 준 거냐?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면 일단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고 오늘 게릴라 방송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따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드릴 텐데 자, 오늘 시장 전략은 이거예요. 일단 FOMC 긍정적 결과, 시장 단기 반등 시도. 근데 이게 진짜 반등이냐 아니냐? 저는 결과를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있어요. 공개 방송에서. 자, 그리고 낙폭과대 반도체 로봇주 매매 공략.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전략입니다. 뭐가 전략이 좀 바뀌었죠? 갑자기 낙폭과대 반도체랑 로봇주가 이름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거를 도망가라? 아니죠. 매매 공략하라.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아침서부터 지금 제주 반도체 24%, 23% 급등 나와 있고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로 원익 IP에서 10%씩 10%씩 급등돼 있고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못 간 애들이 5%, 기본적으로 7, 8%다 급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급등 나오느냐? 일단 미국에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쏙 사라졌어요. 파월도 맨날 매파적인 얘기만 하다가 어제는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대화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일부러 그 진행하는 옆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금리 인상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이제 툭 찔렀는데 한 번 정도 물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굉장히 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파월 할아버지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맞나? 왜냐면 계속 매파적인 얘기로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어제는 뭐 하여튼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금리 인상 종료. 진짜 종료인지 아닌지는 그건 가봐야 되는 거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이제 기사가 지금 떴고 12월 달도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 나오죠. 어제 전까지만 해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이제는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 하여튼간 인하 얘기는 안 할 거라 그랬으니까 인하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더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가 됐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아주 무지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주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하겠다는 그런 강한 어조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갑자기 국채금리 가격이 쿡 하고 떨어지고 AMD도 실적이 기반해서 어제 9% 급등을 하면서 다들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제 7월달, 8월달 그러니까 여름에서 인플레이션 잘 잡히고 있다. 하여튼 좋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래도 튼튼하고 잘 돌아가고 있고 뭐 계획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분위기가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반등일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게릴라 공개 방송을 오늘 할 테니까 일단 노란톡방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다치게 되면은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지만 이제 조만간에 지금 공개 방송하면은 이제 200명 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노란톡방 이제 열어놔도 못 들어와요. 이게 1,500명 꽉 차게 되면은 열어놔도 클릭을 해도 안 들어가집니다. 사람이 꽉 차면 자리가 꽉 차면 누가 나가야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남았는데 막 20명이 들어가려고 클릭하면은 딱 한 명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꽉 차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전략이 다른 나라가 좀 다릅니다. 낙폭과대 반도체 로봇주들 매매 공략. 왜냐면 지금 종목들 다 싸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오늘도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 이거를 지금이라도 그냥 비싼 자리로 쫓아갈 거냐 조정발 때 들어갈 거냐 그것도 궁금하실 거고 자 반대적으로 그러면 에너지하고 방산하고 그러면은 금 관련주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여기서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궁금하면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FOMC 이전에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 말씀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좀 세워주셨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지수가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솔트룩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오늘 7.44% 굉장히 큰 강세 보이고 있고요. 23,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솔트룩스는 오늘장에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요? 자,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거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어제 얘기한 겁니다. 어제 공개 방송도 녹화된 거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파월 의장이 이상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얘기했지만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할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설이 끝났는데 파월 의장이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 뭘 알아? 뭘 해라? 로봇주하고 반도체. 그뿐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도 다 움직일 건데 그냥 콕 집어서 그냥 로봇주하고 반도체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솔트룩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엮여 있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뭐 다 급등해요, 지금. 뭐 반도체도 뭐 13%, 20% 급등하는 애들 되게 뭐 10% 급등하는 애들도 많고 뭐 5%는 뭐 널렸죠, 뭐. 웬만하면 동훈하나텍도 10% 가고 있고 원익앞에서는 13% 더 올라가네요. 하여튼 등등등 올라가는데 로봇주들도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반도체만 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주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반대로 얘기했죠. 남들이 다 그러니까 주식은 많이 싸졌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고 개인들이 이제 떠날 때쯤에 항상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반등이냐 그거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건데 매매하기는 너무 좋아요. 이유는 단 하나. 종목이 너무 싸면 매매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당연하죠. 많이 싸지면 조그만 호재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종목들 10%씩 움직이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목은 아무리 안 좋아도 경제가 안 좋아도 뭐가 안 좋아도 뭐 신용 물량이 많아도 계속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많이 떨어지면 많이 반등 주고 또 흔들리고 올라가고 이게 매매로는 너무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수익이 10%, 20%, 30% 났는데 팔았더니 30% 다 떨어져. 고점에 물린 사람이야 뭐 깡통 차는 거지만 바닥에 산 사람들 30% 먹고 팔았더니 30%또 빠지네. 이게 웬 떡이야. 또 사면 또 30% 또 올라가 팔아 또 30%또 떨어져. 그걸 거꾸로 하면 30% 깨지고 또 30% 깨지고 또 30% 깨지고 그래서 주식하기 싫겠지만 매매하는 사람들은 먹고 팔았더니 30%또 나오고 먹고 팔았더니 30%또 나오고 그렇게 5번만 먹으면 150%죠. 그래서 매매장에는 변동성을 주는 게 오히려 좋은데 초보자들은 변동성을 싫어해요. 초보자들은 그냥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기만을 바래요. 근데 그런 장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나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장이지 맨날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그래서 테마주 매매는 지금 대박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솔트룩스 가격 전략, 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솔트룩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3일 퍼스텍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4일은 엘컴텍 1,320원 제시해 주셨지만 매수가에 미도달했고요. 25일은 퍼스텍 다시 한번 3,7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6일과 27일 엘컴텍 각각 1,320원, 1,35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틀 모두 매수가엔 미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보겠습니다. 30일에 풍산 34,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31일에 퍼스텍 다시 한번 3,495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엘컴텍 1,6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전일장에서 함께 공략해봤던 엘컴텍, 오늘장에서는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컴텍 어제 1,6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쫓아간 사람들은 거봐 쫓아가면은 안 좋을 거라 그랬죠. 어제 1,800원대 했을 때에서 쫓아간 사람들은 지금 아마 손실 10% 넘어갔을걸요, 지금.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돼요.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되는데 자, 일단 가격은 안 돌아왔는데 그럼 가격이 내려오면 사도 되느냐? 근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파월 의장이 지금 입장을 바꾼 거는 아니겠지만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잘 지금 해줬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금 쉽게 먹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엘컴텍보다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로봇주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10%, 20% 먹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근데 그게 계속 될 건지, 올해만 될 건지, 내년도 될 건지, 그거는 이따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거기서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얘기할 거고 어쨌든 가격은 안 들어왔는데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뭐 1,600원 내려면 사도 되는데 저라면 1,600원에 이거를 사느니 반도체 삽니다. 그리고 로봇주 삽니다. 인공지능 살 거예요. 왜? 그쪽이 뭐 올라갈 이유가 지금 생겼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안 한대잖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싹 쏟아졌잖아요, 지금. 근데 약발이 이게 한 달 갈지 일주일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국채금리 가격도 지금 어제는 의미 있는 박살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12월 달도 금리 동결이라 했으니까 12월 14일 날이 FOMC거든요. 그때까지는 반도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 동결 12월 달에 하고 12월 달 하고 나서도 1월 달에도 금리 동결 내지는 만약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파월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1월 달에 금리 인하할지 6월 달에 할지 10월 달에 할지 아직 금리 인하할 생각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 있었던 많은 그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을 억눌렀던 악재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악재들이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급등명 종목도 엘컴텍인데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1,280원에 드리고 나서 45% 수익을 어제 그저께 달성을 했고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금값도 뭐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계속 고공행진이 있기 때문에 또 조정받으면은 이 세력들이 또 올리겠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힘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주춤거릴 때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뭐 오늘 엄청 강하고 아마 안 꺾일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조정? 조정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조정 안 주고 또 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적당히 눌러야 되는데 이만큼 눌러야 되는데 반도체들이 이만큼 완전히 눌러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3일 연장 일주일 내내 올라간다 그래서 뭐 반도체주들한테 너네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너네 너무 비싸다라고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거기다 반도체는 계속 그런 부분을 깔고 있죠.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 좀 수출도 반도체 때문에 지금 흑자 전환 뭐 좋아지고 있다부터 해가지고 뭐 이번에 실적 발표 삼성전자는 적자였지만 어쨌든 적자 축소가 확실하게 되고 있고 뭐 4분기 뭐 그다음에 내년 뭐 1분기 뭐 계속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주들이 당분간은 좀 강세를 보여줄 텐데 맨날 올라간 법은 없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날지 이틀 만에 끝날지 어쨌든 주춤거리면 그때 또 기습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나고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고 조금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다는 거. 그리고 뭐 반도체도 좋고 하여튼 엘컴텍도 좋아요. 끝난 건 아닙니다. 절대 끝난 건 아니니까 갈 때 되면 또 세력이 또 올려요. 올리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뺐다 올릴지는 그건 모르죠. 제가 세력은 아니니까. 세력이 오늘 올리고 싶으면 오늘도 올리지만 지금 반도체가 많이 움직이니까 세력들이 반도체주 사야지 하고 반도체 쪽에 관심을 막 더 주면 얘는 조금 소외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솔트룩스. 아침에 뽑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4%대였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가진 않았네요. 다행히도. 그래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릴 때 좀 안전하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뭐 제일 좋은 거는 11,500원 이하, 뭐 11,200원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간 자리로 내려올 때 사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반도체주, 로봇 관련주 다 급등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중에 살짝 눌릴 때 물리더라도 한 22,500원 정도에서만 물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22,500원 일단은 표역 종목인 솔트룩스 가격을 좀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이 일제히 지금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가 공개 방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로봇주들 한 30%, 50%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꼴랑 그냥 5% 먹고 나오는 건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할 건데 사실 이 전략은 어제 공개 방송할 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어제 다 했어요. 그 했던 거에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뭐 들었던 사람도 또 들으시면 더 좋을 거고요. 못 들었던 사람들은 어제 했던 얘기 해드릴게요. 어제 로봇주하고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공략하라 그랬는데 그 시나리오 2개가 있는데 파월 회장이 별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 하면서 기간은 어느 정도에서 공략했다가 하면 치고 빠지기인데 어쨌든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쫓아가지 말고요. 기다리면 또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내일 내려오거나 할 때에서 싸게 들어가면 만약 안 주고 도망가고 날아가면 딴 거 사면 되죠 뭐. 어쨌든 오늘의 표역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주인 솔트룩스였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솔트룩스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22,8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22,500원 선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 오션플랜트 함께 보겠습니다. 2%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16,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재생 관련주고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단 조금 앞선 상황을 좀 보이게 되면서 앞으로 신재생 섹터 또한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SK 오션플랜트 우리 상담자님은 16,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SK 오션플랜트 이름이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삼강 MNT의 상호가 변경이 된 회사네요. 예전에 삼강 MNT라는 회사였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이 막 반등을 주죠. 근데 얘는 반등이 2%밖에 안 나오네. 지금 로봇주들은요. 루닛 21% 급등합니다. 21% 급등이래요. 루닛은 21% 급등, 뭐 뷰노는
뭐 13% 급등, 뭐 하나마이크롬 10% 급등, 원익IPS 13% 급등. 쟤네들은 왜 자꾸 그렇게 급등을 하느냐? 제주반도체 오늘 장난 아니죠? 제주반도체. 하여튼 제주반도체는 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물려있는 사람들 다 수익으로 다 바꿔버려. 한 방에 그냥 오늘 한 방에 그냥 수익으로 다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파티 중이죠. 저쪽은 파티 중인데 지금 SK 오션 플랜트 얘는 이제 2%밖에 안 움직이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쪽은 반도체랑 로봇이랑 인공지능 관련주 섹터이고 얘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 섹터로 되어 있네 지금. 상강 NNT니까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강 섹터에 강세가 나오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게 아니라서 안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얘는 정말 하나도 안 움직이고 쟤네들만 계속 움직이느냐? 그렇지는 않고 쟤네들이 자꾸 움직이고 올라가고 하면 얘도 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매수 가격으로는 쉽게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1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재미는 없겠죠. 저쪽 애들은 10% 올라가서도 부러운데 다음 날도 또 10% 올라가면 20% 올라가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했더니 꼴랑 2%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손해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어쨌든 얘도 지금 시장 분위기에 쫓아가갖고 18,000원까지 갈 수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되긴 되는데 아마 그 손해 보는 느낌이 날 거예요. 똑같이 1,000만 원 넣었는데 여기서는 20만 원 벌고 저쪽에서는 20%, 200만 원 벌어버리면 그러면 손해 느낌이 나죠. 수익은 났잖아요. 20만 원 수익 난 것과 200만 원 수익. 분명히 20만 원 수익 났는데 저쪽에서 들어갔으면 200만 원 수익일 텐데. 그래서 강세 섹터가 있고 얘는 약세 섹터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세 섹터지만 빠질 일은 뭐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로서는 위험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하잉크코리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44% 강보합권이고요. 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페이 관련주 언급하면서 하잉크코리아 이름을 오르내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가장 최근 기사를 좀 보면요. 디즈니가 놀이공원과 크루즈 사업에 8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함께 시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잉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현재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6,7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건 패턴주라 그래요. 근데 오늘 억울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닛은 21%, 제주반도체 24%,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 싹 다 지금 못 간 애들이 5%. 잘 간 애들은 그래도 지금 10% 이상 다 움직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뭐 20개, 30개 싹 다 10% 이상 급등하는 게 한 20개, 30개, 40개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대부분 다 지금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왜 못 올라가고 있느냐? 그동안 빠진 게 없잖아요. 지금은 많이 빠진 애들이 급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타이밍이고 얘는 빠진 건 없지만 패턴주입니다. 모양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6,000원 안 깨지면 보유할 만하고 정고 좀 돌파하면은 뭐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약간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다. 근데 버티기는 해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잉크코리아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볼 텐데요. 이번에 하이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4%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1,76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터치패드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부품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와 관련돼서도 함께 묶이는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를 만드는데 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탄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37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하이딥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2,380억. 뭐 나쁘지 않네요. 시가총액은. 일단 IT 섹터들이 다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좀 거래가 좀 앞에 좀 더 실렸으면 더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움직였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이 가격 이하로 최대한 한 2%대 뭐 이렇게 할 때가 좋아요. 마이너스는 좀 과하죠. 지금 종목들 다 급등하는데. 그래서 장중에 좀 탄력이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2,000원 선 전까지는 일단 반등은 좀 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까지 올라오려면은 좀 어려워 보여도 추가 매수 단가를 낮춘 다음에 2,000원 정도를 한번 노려본다 그러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보유 내지는 장중에 탄력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 가고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지금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8% 상승하면서 22,8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는 22,500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99%,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2,347선 힘차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정말 오랜만에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고요. 어제 장후에 AMD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HBM 탑재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삼성 컨콜에서 내년에 5세대 HBM을 양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함께 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69,900원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과연 7만 원 선 넘어갈 수 있을지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62%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보합권, 나머지 모든 종목에서는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는 그래도 좀 계속해서 지지선을 낮춰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조금을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어제 장 마감할 때 6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4%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3분 지났고요. 지금 10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양시장 2% 그리고 3.6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반등을 좀 보이고 있어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함께 살펴주시죠. 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지수를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법은 노란톡방이 지금 들어오면 이따가 공개 방송 주소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거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시장을 보면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미 한 거니까 어제 공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침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이종 전문가가 한 며칠 정도는 반등이 이어질 거고 언제 다시 또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반등 줄 때에서 다시 떨어질 거 생각하고 주식을 못 사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왜냐면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 얘기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반도체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원래는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졌으면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제 안 좋게 얘기했으면 오늘 뭐 종목들 다 파란 바다 됐을 텐데 좋게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이 나왔고 AMD도 급등이 나오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를 화답하면서 그동안 많이 눌러놨던 종목들이 반등을 준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강세가 며칠을 갈 건지, 몇 주를 갈 건지, 몇 달을 갈 건지, 1년을 갈 건지. 이제 일단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하방 포지션이 더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수익 구조이긴 한데 극대화되어 있는 수익 구조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지수로 가서 여기 보면은 어제 그래서 공개 방송 하던 중에 어제 이제 11시 방송이었으니까 11시에서 12시 중에 막 얘기하던 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렸죠. 근데 그때 분석할 때 뭐가 나왔냐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하방 포지션, 특히 외국인들이 풀고 있었어요. 어제 당일날. 그러니까 매수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심하게 폭락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오늘 한 거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어제 공개 방송 돌려보면 증거 자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보여줬냐면 이것도 지금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공부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제 이걸 보여줬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포지션을 풀고 다시 매수로 잡길래 아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거든요. 이거는 급락이 아니고 양광을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이걸 죽이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전 이거 오늘 지금 개인들이 손절 나오는 100억인데 어제 전까지 봐봐요. 10월 19일서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4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합니다. 풋옵션을. 풋옵션은 시장이 박살나는데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FOMC 앞두고 파월 의장이 또 안 좋은 얘기 하겠지. 풋옵션 열심히 들어갔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그걸 또 알고 매파적인 발언 아니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매가 나오면서 지금 100억을 지금 손절이 나가버린 거죠. 하여튼 그 얘기를 또 이어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제 하방 포지션은 풀리긴 했는데 그래서 다음 옵션 만기는 지금 정도 상황을 보게 되면 양광으로 할 것 같아요. 옵션은 양광인데 옵션 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해요? 그냥 시장 반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됩니다만 옵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니까. 근데 옵션은 양광은 나지만 반대로 그럼 주식은 어떤데? 주식은 최고입니다. 왜? 옵션이 양광이 나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을 크게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종목들은 많이 싸졌어요. 그러면 테마주 매매하기에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겁내지 말고요.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할 테니까요. 자,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옵션 만기일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HPSP 함께 보겠습니다. 7.94%, 8%에 가까운 오늘 상승률 보이면서 3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어제 수출 데이터 오프닝에서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힘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함께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3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이건 이런 이제 시장 얘기는 좀 더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게릴라 방송에서 할 테니까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분은 한 이쯤에서 어제 그저께 하여튼 조정받을 때에서 공략을 하신 건데 파월 의장이 저렇게 좋은 얘기를 할 줄 알고 살았다면 이분은 대단한 거고 그냥 샀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안 좋은 얘기 했었으면 이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졌을 텐데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했으니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해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반등이 좀 며칠 가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며칠 반등을 주는데 얘는 여기가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고점을 뚫을 만한 흐름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세요. 분할 매도를 하고 얘 말고 얘에 따라갈 수 있는 낙폭과대 반도체 장비주들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로 다시 돌려가지고 로봇주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의료 AI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다른 쪽으로 얘를 분할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준 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 로보틱스. 네.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10%. 5만 원에 10%. 그래요. 자, 지금 이게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엊그저께도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도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5만 원으로 올라오려면은 몇 프로 더 올라와야 되나? 한 17% 정도 더 올라야 되네. 일단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5만 원이 고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거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보험에서 저기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떤 걱정이- 물량이요? 보험. 아, 보호예수 물량? 네. 안 좋은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보험을 그거 나오기 전에 음. 조금 손주를 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갖고요. 그래서 그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5만 원까지 그냥 가져가기에는 지금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도 많이 빠진 애들 많으니까 네. 얘는 지금 바닥에서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서 한 31%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4만 5천 원 가면 바닥에서 39% 가는 거고 4만 7천 원 가면 바닥에서 40% 올라가는 건데 저는 40% 많이 올라와 있는 것보다는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로봇주라든지 얘도 어차피 로봇이지만 다른 인공지능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찾아보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굳이 근데 여기서 이걸 던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반등 줄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4만 5천 원이나 4만 7천 원 그 사이에서는 미리 좀 던져버리고 5만 원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그쯤에서 네. 던진 다음에 다른 쪽 있죠? 의료 AI, 로봇,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서 네. 그 조금 그 못 먹은 거 5만 원까지 그 손실 난 부분 딱 보니까 대충 한 뭐 10%에서 뭐 7% 정도 그러네요. 한 6%에서 10% 정도 그 정도 못 먹은 건 다른 데 들어가서 먹어서 복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4만 5천 원에서 7천 원대 오면 이거를 매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매도하고 그러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한 6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저기에 튀어 오를 때 해도 이게 같은 당일 낙폭이 저기 너무 많아서 미리 걸어놓으면 어때요? 아, 미리 걸어 놓겠다고요? 뭐 미리 물량이 걸어놓으면- 없으면은 미리 걸어 놔야 되는데 이거 물량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던져도 되고 아니면 바쁘시면은 미리 걸어 놔도 되고 그거는 왜냐면 물량이 없는 종목이 바쁘지는 아니니까.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칠까 봐. 미리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네. 4만 7천 원에 걸어놓을까요? 아니면 4만 5천 원에 아. 걸어놓을까요? 4만 5천 원서부터 네. 계산해가지고 나눠가지고 4만 5천 원, 4만 5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계속 걸어 놓으세요, 그럼. 아, 네. 네, 그러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함께 만나봤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DY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대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5,7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이틀 전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 사망사고 첫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 조금은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DY 7,2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분은 뭐 간단합니다. 7,200원에 물린 게 조금 비싸서 그렇지 종목은 잘못한 거 없죠. 종목은 뭐 빠질 만큼 빠졌고 오늘 이제 반등의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하세요. 비중도 뭐 많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6,200원 돌파가 관건인데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200원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6,500원서부터는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줘야 될 겁니다. 일단 6,200원 돌파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하면 또 전화 주시고 추가 매수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함께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카카오 게임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43%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23,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임주이긴 합니다만 카카오로 같이 또 그룹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 함께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최근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주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64% 상승을 했지만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지 함께 세워볼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반도체가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로봇주들도 부러울 거고. 빠지기는 비슷하게 계속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쟤네들은 10%, 20%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0.6%밖에 안 올라오니까 추가 매수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안 되고요. 이거는 카카오가 어느 날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추가 매수한다고 거기서 바닥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 추가 매수하면은 그러니까 카카오가 급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급등은 아니고 진짜 급등 한 20%대 이렇게 급등 나오면 추가 매수가 되기는 하는데 추가 그러고 나서 또 밀릴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카카오도 안 올라가는데 이걸 뭘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였던 거고 추가 매수는 안 되지만 장기 투자로 뭐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뭐 손절도 아니에요. 손절도 아닌데 어쨌든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맞기는 맞는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저는 로봇주하고 반도체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시장이 안 돼서 안 갔던 것뿐이지. 근데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주면은 로봇주하고 인공지능은 정말 잘 움직입니다. 오늘도 봐봐요. 바로 결과가 나오듯이 로봇주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매매는 저쪽에 유리하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로봇주나 의료 AI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딱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거지만. 방산주 안 죽었습니다. 에너지 안 죽었어요. 저쪽이 훨씬 더 매매하기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추가 매수만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테마 장세까지 함께 좀 관심을 가져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상담 다른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칩셋 미디어 함께 보겠습니다. 2.5%가량 상승했고요. 36,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달성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NPU, IP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에 크게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37,750원에 우리 상담자님 매수하셨고요.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매수가가 좀 높잖아요. 나쁘지 않다는 거는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수익 나면 그냥 파세요. 수익 나면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들어가면 되는데 조정 안 줄 것 같으면 다른 거 들어 또 매매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굳이 이거를 욕심내가지고 저거를 뭐 더 먹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어쨌든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나면 파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뭐 아마 방산주, 그다음에 저 에너지 관련주, 석유 관련주, 그다음에 엘컴텍 금 관련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로봇주 사실 어제 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어제 시장이 반등 주게 되면 테마주 다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로봇주, 반도체도 섞어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그게 불안하거나 아니면 지금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그 흐름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하겠다 그러면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셔갖고 이따가 공개 방송 주소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실전 매매 정수라 치면은 제 얼굴 사진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공개 방송 진행할 테니까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게릴라 공개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FOMC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반등일지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파월 의장이 그래도 완화적인 이야기가 나온 만큼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반도체, 로봇주를 중심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솔트룩스 매수가는 2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